배워나간다, 인공지능이 배워나간다라는 거는 끊임없는 학습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느리죠. 벙 하고 터지죠.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고려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진 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터미네이터 2의 외진 골목을 같이 산책해 보시겠습니다. 터미네이터 2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유명한 영화죠.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젊은 시절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92년작입니다. 이 영화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는 영화사의 징크스를 깨트린 위대한 속편 중에 하나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에얼리언, 스타워즈 등과 더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과 기계와의 전쟁, 그 전쟁 과정을 시간여행 어떤 그 장치와 연결해서 굉장히 저희들에게 많은 그 교훈을 선사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피규어 제로원이 발표가 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과의 협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랑 같이 터미네이터 2를 산책하시면서 재미있는 골목 여행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피규어 제로원의 가장 놀라운 점은 사람이 그냥 이런 아무렇게나 우리가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그 일을 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서 챗GPT를 탑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복잡한 명령 체계를 챗GPT라는 걸로 대신해서 사람과의 대화 형식을 통하여 어떤 주어진 일을 완수시키는 형태의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피규어 제로원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느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규어 제로원이 적군과 같이 싸우는 동지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저기서 수리탄이 날라오고 있는데 저걸 막아줘! 라고 했는데 한참 그 말을 번역을 하는 와중에 수리탄이 이미 도착해 있는. 그래서 어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상태라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이슈입니다. 얘가 아마 전원이 계속 공급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모든 로봇은 전 보면서 늘 궁금했는데 배터리가 참 오래 간다. 그리고 아놀드 아저씨는 충전을 안 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오래 가지? 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로봇을 제어하고 구동하고 그런 분야를 소프트 로보틱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소프트 로보틱스에서 지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액체 금속의 활용이거든요. 상온 상태에서 액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물질, 원소들이 공개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갈륨이라는 원소이고요. 갈륨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변경을 시킨다든지 인체 내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특정한 형태로 변경시키는 의료기구로 쓴다든지 하는 식의 연구들은 이미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용화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최근에도 중국, 영국 이런 등지에서 갈륨 기반한 어떤 물질을 만들고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모양을 변형시키는 데 성공했다라는 기사들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Hey Janelle, what's wrong with Wolfie? I can hear him barking. Is he okay? Wolfie's fine, honey. Wolfie's just fine. What are you? Your foster parents are dead.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대모사 인공지능? 이 기술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고요. 실제로 누가 더 그럴듯하게 목소리를 흉내내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느냐와 관련된 대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회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챗으로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 속도만큼 음성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도 굉장히 높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가 앵커분 목소리를
딴 인공지능 앵커 영상을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그 기술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인터넷상의 그 영상 자료를 찾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비슷하게 목소리를 만들어낸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종류의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데 있어서 글이나 음성이나 이미지가에 대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참을성의 정도랄까요? 이게 다른데 왜냐하면 글은 점 하나만 틀려도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는 오류가 일어났을 때 그게 너무나 심각하게 판단이 되고 금방 드러납니다. 근데 성대모사를 생각해 보세요. 특징만 비슷하면 얼추 비슷하다고 저희가 관용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성의 데이터를 줄여가지고 비슷하게 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평가가 글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전통적으로 음성에서는 자연스러움을 사람들이 점수로 평가를 하고 합니다. 1점에서 5점 사이로. 그래서 그게 몇 점 이상이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대모사가 실질적인 그림 만들어내는 오류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관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On the CPU by its base tab. Pull. 인공지능에 대한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던진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프레임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고려해야 되느냐, 사고 범위를 정해주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동굴이 있고 그 안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위에 폭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로봇이 얼마 되지 않으면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배터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로봇의 사용자가 동굴에 가서 배터리를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로봇이 동굴에 가서 배터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펑 하고 터지죠. 거기 시한폭탄이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를 가져오라라는 프레임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옮길 때 발생될 수 있는 것들까지 고려해라 라고 인공지능의 사고 범위를 좀 더 크게 만들어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은 배터리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커진 프레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배터리를 옮기면 폭탄이 어떻게 되지? 폭탄을 치우면 어디다 놔야 되지? 이 배터리를 옮길 때 동굴이 무너지진 않을까? 혹시 이 앞에 벌레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터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겪고 만약에 불필요한 생각은 하지 마라 라고 좀 더 사고 범위를 크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철학자의 주장은 동굴 앞에서 기다리다 터진다였습니다. 못 들어갈 거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문제를 다 고려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문제였거든요. 전원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감수를 할 수 있냐, 이거 역시 프레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문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 하면 너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어떤 종류의 다른 위험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라는 것에 대한 경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죽음과 다름없는 전원이 꺼지는 상황을 감수를 할 때 만약에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면, 걔가 전원이 꺼져야지만 행복한 상황이 있다고 치면 이 문제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또 생각해 볼 포인트가 한 곳이 있는데 존이 1800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존을 괴롭히는 양아치들에게 위협적인 공격만 가하고 목숨을 끊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존의 명령으로 행동이 전환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간 다음에 죽이지 않고 식물인간으로 다 만들어놨어. 그러면 이건 올바른 것이냐? 그러니까 존의 내린 명령이 갖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행동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일단 1번이고, 두 번째는 배워나간다, 인공지능이 배워나간다라는 거는 끊임없는 학습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바둑을 두는 알파고가 뭐 100만 번 이상 대국을 하면서 성장해 간 것처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식물인간으로 딱 만들어 놨다면 식물인간으로도 만들지 마라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식물인간이 될 때까지 때리지 않게 되겠죠. 그래도 뭐 한쪽 팔을 뜯어놨다 뭐 이러면은 야 그것도 안 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점차 강화가 되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영화상의 모습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멋진 장면을 연출했다라는 건 그런 인공지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영화적 상상인 것이고,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네, 드디어 터미네이터 2의 외진 골목을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사람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 사람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대립이라는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던지고 있는 프레임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가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점이 굉장히 저는 재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하신 골목 산책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외진 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